김은혜입니다. 저희 그 마을교육공동체 포럼이 지금 아까 양명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모임은 스터디 모임이에요. 그래서 한 7, 8명 모여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한이 커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요.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요거는 사실은 이번 주 목요일날 최종 보고를 했던 연구의 마지막 영역이고 그걸 좀 제가 정선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공간에 대한 문제고 은평구가 이 연구를 발주하게 된 취지는 아까 박동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던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읍면 단위의 청소년 센터를 한번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죠. 만들어보는 걸 실현을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고 이거를 지역사회에 이미 있는 다양한 센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라는 이제 취지가 있어서 이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한 취지에 그냥 표면적으로 목적이면 예를 들면 마을교육에 대한 비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청소년 자치활동 공간을 어떻게 설치 운영할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게 마을 학교가 될지 혹은 청소년 센터가 될지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보느냐에 대한 요구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거고 지금부터는 굉장히 실증적인 얘기들입니다. 데이터에 입각한 거고 청소년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앞서서 이제 현건희 선생님이 철학을 말씀하셨고 박동호 선생님이 법을 말씀하셨고 양배영청 교수님이 제도와 이론을 말씀하셨다면 이 파트는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현실화시킬 건지에 대한 한 제안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면 가급적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스킵을 많이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했었고 학생들 모아놓고 배경 모아놓고 공론회 장에서 의견 들었었고요. 그거에 바탕에서 이제 결과를 도출을 했었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내용들이에요. 지금 교육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 교육은 어떤 방향이고 그리고 아시는 마을교육 공동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어떠한 흐름인지를 이제 사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의외로 청소년 공간에 대한 사전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들어온 건데 첫 번째로 저희가 뭘 했냐면요. 지금 앞서서도 만약에 청소년 공간만으로만 따지면 박동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얼마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인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기존에 있던 다양한 교육시설, 활동시설까지 우리가 잠재적인 청소년 공간이라고 봤을 때는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이 연구 전에 남동구 연구 지금 오늘 인천에서 여러분 오시잖아요. 남동구도 리스트를 쭉 내려보면은 수백 개예요. 은평구는 그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대충 유형화해보고 그게 이름하여 청소년 집이든 혹은 청소년 센터든 어떻게든 이 공간들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해보자. 이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도서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관, 교육기관, 최근에 어떤 곳은 교회에서 학생들하고의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도 엄연히 있어요. 마을 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고 야외 공간, 그러니까 공원이 있는 운동장 같은 경우죠. 은평은 서울혁신파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자체든 혹은 지역사회가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고 관공서도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분류를 해보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한번 분류를 해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지역사회 청소년들하고 관계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유형을 해보는 거죠. 분류 코드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동네 혹은 은평구에 남동구에 어떠한 시설 공간이 있고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아주 유목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거를 활용을 할지 혹은 새로 지을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한번 유형화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센터도 유형화 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유형화 해본 부분입니다. 사례 그리고 그럼 청소년 공간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서 5가지로 유형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5가지가 칼로 무를 내듯이 딱딱 잘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다 겹쳐져 있는데 아주 독특한 그들만의 특징 중에 가장 독특한 부분 혹은 장점인 부분만을 놓고보면 아이들 즉 현재 있는 청소년 공간 중에 쉼터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와서 그냥 쉬는 곳이죠. 배움터가 있고 소통, 그러니까 그게 친구들끼리든 아까 뒤에 모두의 학교이든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 진로에 집중하고 있는 청소년 공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적인 공간들이 있어서 요거를 여기 그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탐방 내지는 이제 탐구를 해봤는데요. 쉼터로 2군데입니다. 하나는 완주 그 고산면에 있는 고래라는 청소년 센터예요. 시골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방과후에 이곳에 가서 그냥 쉬는 곳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들이 있어요. 아이들 자치적인 활동들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 가서 누울 수도 있고 노래할 수도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획된 그리고 의도된 프로그램 혹은 배움의 활동들을 구겨놓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완주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안산에 감골 마을에 열정공간 99도씨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네 골목길에 있는 그냥 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시설도 장치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벽면을 꾸며나가는 곳이고 이곳이 이제 안산이니까 세월호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곳이고 그에 맞는 아이들의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여기도 소위 말하는 불량 청소년 혹은 그냥 순진한 아이들도 다 와서 서로 섞이고 놀고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이거는 관공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원봉사 둘이 어머니들이죠. 자원봉사 둘이 그냥 지켜주고 아이들이 그냥 있는 곳이에요. 쉼터라고 할 수 있겠죠. 2번째 배움터인데요. 의도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공릉에 청소년 전공문화 센터인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거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방과 후가 됐든 돌봄이 됐든 어떤 이름이든지 여기 와서 배움을 실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했던 바는 은평에서 그럼 어떤 종류의 센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미 활동하던 곳이 이 5가지 중에 어떤 컨셉을 취해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제안인 거죠. 그리고 모두의 학교를 이미 양배창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소통이라고 본 거는 우리가 흔히 조금 착각을 하는 게 청소년 센터면은 청소년들만을 위한 그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모두의 학교에 제가 생각하는 컨셉은 소통이에요. 세대는 소통인 거죠. 그리고 친구 간의 소통도 우리는 사실은 그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건데 모두의 학교의 그 기본 컨셉이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거고 아까도 양배창 교수님 말씀하셨던 새로 배움터, 서로 배움터 이 서로의 방점이 있는 거죠. 이런 공간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동탄 중앙이음터는 이거는 자본과 시설과 장치와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엄청난 자본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진로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에게 기회와 공간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처음에 여기 갔을 때는 한 군데였고 지금은 네 군데로 됐었죠. 중앙이음터는 ICT로 특화되는 곳이에요.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다원 같은 경우는 문화, 예술, 공연의 체험장이기도 한 거죠. 진로교육이라면 이런 센터를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지자체가 이걸 만들어내는 이게 건물만 200억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는 필요하다. 화성 같은 경우는 그게 정치적 공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만들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역사회가 원한다면 필요로 할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몽실인데요. 여기 서울철 장학사님 오셨지만은 저는 몽실 자치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몽실 스스로도 학생자치라는 이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청이죠.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교육청. 경기도 북부교육청이 이제 이전을 하면서 빈 공간을 지역사회 청소년들한테 전적으로 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의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이 모든 전 과정에서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죠. 이러한 예를 들면 유형 혹은 컨셉의 센터들 혹은 공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새롭게 판을 짜는 지자체든 지역사회든 있다면 이런 제안들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의 내용을 삼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러면 청소년 공간이 필요하냐, 어떤 공간을 원하냐, 어떻게 운영할래 등등을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공간,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공간에 대한 경험 혹은 인식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쭉 이런 답변이었고요.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냐? 별로 그렇게 경험이 없다는 것이 5점 만점의 평균입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공간이 확충될 필요가 있느냐? 당연하겠죠. 3.81 정도가 됩니다. 우리한테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어떤 공간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은평구가 사실 사전적 조사를 했는데 그때 1위로 나왔던 게 쉼터예요. 우리는 쉬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원했던 건 재미예요. 재미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VR이라든지 e스포츠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같은 경우를 제시를 했습니다. 1위예요. 재미. 그리고 나오는 게 예를 들면 휴식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 친구들하고 만남을 원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예를 들면 다양한 체험입니다. 예체능이든 문화든 진로든. 네? 진로든. 그리고 쉼터는 그 다음이었어요. 물론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순위의 어떤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청소년들은 재미있는 공간을 원한다. 이거고요. 뒤에서도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청소년 공간 운영 인식에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어른들하고 조금씩 순위가 좀 다릅니다. 청소년이 원하는 건 제일 첫 번째로 원하는 건 접근성이에요. 가기 편해야지 가죠. 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공간이라도 멀리 있으면 당연히 못 가는 거잖아요. 그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됐고, 그 밖에도 예를 들면 홍보가 부족하다. 이거는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유관된 그 질문 던졌을 때 나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 이중적인 인식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공간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에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소년 공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한다면 뭐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나? 결국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혹시 부모님들이 못 가게 하니?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보호자 청소년 참여 공간을 반대하냐? 학교 갔다가 예를 들면 센터 가면 노는 곳이냐? 그래서 부모에 반대하느냐? 그거는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데 다만 없는 것 혹은 모르는 것, 멀리 있는 것, 좀 불편한 것 이런 등등의 이유였겠죠. 이거는 어른용인데요. 이것도 똑같은 질문을 거의 대동소이가 던졌고 이거를 한마디로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하는 패턴. 그러니까 그 응답하는 그 경향은 일관되게 비슷해요. 아이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강도는 어른들이 훨씬 셉니다. 왜냐하면 이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 지자체 센터가 필요합니까? 아이들은 3.8, 어른들은 4.2, 5점 만점. 이거 필요하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어른들에게만 던진 질문인데요. 그러면 은평에 청소년 센터가 생긴다면 어떤 기여를 할 것 같느냐라는 어른들의 인식인 거죠. 진로입니다. 이 어른들의 생각에 진로음이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산하는 데 기여를 할 것 같다. 두 번째는 체험 프로그램이나 그다음 활동이 강화될 것 같다. 그 정도의 의견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에 계속 제가 넘겼던 부분은 학생과 어른들의 차이인데 말씀드렸듯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론장에서 이런 공론장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고요. 아이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쉰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면 숙박 가능하게 해다오에 대한 부분이고요. 베개가 가득한 공간을 마련해다오. 아니면 무료 식사를 제공해다오. 이런 건데요. 먹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완주의 고래라는 청소년 센터는 방과후에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해요. 그리고 지역사회 있는 협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협동조합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재미는 예를 들면 흡연실도 있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재밌는 공간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음껏 욕할 수 있는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배움 활동도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배움의 공간은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그냥 걸르지 않은 제안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저희 어른들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쭉 얘기들이 나왔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자료로 제안을 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냐? 결국은 홍보가 부족해. 아이들이 모르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평에는 수백 개의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가 원하는 성인들이 원해서 만들어준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밖에도 환경이나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키워드,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을 했더니 관심, 건물과 공간, 사람, 홍보, 간식,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뭘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걸리지 않는 그들의 의견이 이와 같다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부분인데 마을학교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청소년 시민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청소년과 시민을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청소년 시민. 그러니까
시민인데 청소년 시민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어떤 공간이든, 그리고 가치가 아까 우리 선생님들 얘기를 하셨잖아요. 청소년은 재미를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재미를 추구한다고 하면 논다고 생각하는 거고, 노는 건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믿음 내지는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재미를 추구하셨잖아요. 그죠? 청소년들에게 재미를 추구할 권리가 있고, 청소년 공간은 재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자체 보고 청소년 공간을 마련해 다오 부탁을 했으면 재미있게 좀 만들어 다오, 이런 겁니다. 오늘 안 오셨지만 공릉의 이승훈 센터장도 늘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희가 추구하는 건 재미입니다. 재밌어도 됩니다. 어른이 불안할 뿐인 거죠.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자유인데, 여기서 함께 하는 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고 싶었던 거는 어울림이에요. 아까는 뭐 어려운 말로 관계공동체 뭐 이런 거지만 어울림입니다. 그냥 친구랑 함께 있는 거. 그럴 수 있는 자율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사회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 시민의식 우리는 그동안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쳤잖아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결국 시민의식은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배양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지금 학교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청소년 공간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결국은 시민의식을 키우고 양성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이게 추구될 가치라는 제안이었고요. 이거는 뭐 은평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아까 이거 종합인데요. 이런 식으로 유형화하고 그 다음에 분류화해서 우리의 현실, 지역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기존에 있는 거를 더 확장시킬지, 도서관에 영등포도 그거를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에 있는 공간을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었다. 근데 아까 박동원 선생님이 제안하셨죠? 그럼 3시부터 6시까지는 청소년들만을 위해서 쓰게 하자. 문제는 지역사회가 반대합니다. 영등포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건데, 지역사회에서 왜 우리는 못 들어가고 청소년만 씁니까? 도서관에. 그런데 그 공간의 목적은 청소년을 위한 거였어요. 거기에 어른이 잠시 들어가 있었던 건데 반대가 돼서 어른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한 지켜달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려면은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센터든 아니면 프로그램을 유형화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런 건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쉼터, 배움터, 또 이게 다 낱낱이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쉼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치적인 활동을 해요. 뭐 이런 식의 구분을 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금은 초창기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고, 주요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서울혁신파크라는 은평구에는 서울시가 하는 서울혁신파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를 하는 분들 혹은 지역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럼 이건 엄청난 자원이에요. 엄청난 컨텐츠고, 마을교육 공동체 컨텐츠고. 그런데 이거를 청소년 배움 혹은 쉼과 연결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마을학교든 청소년 센터를 이와 연동을 해서 컨텐츠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갖추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미 있는 피스 모모라는 평화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과 청소년의 활동, 예를 들면 아까 유형화 해본 거죠. 문화오락이냐, 봉사활동이냐, 진로냐, 자치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틀이고, 제가 여기서 쭉 읽어보시고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자유학기제와 연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학교가 교육의 공교육화가 가속화될 거예요. 평생학사에 맞이하여서.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도 공교육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맨 먼저 뭘 털어야 되느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내에 있는 비교과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년제와 같은 자동공진 같은 걸 지금 그 지역사회에서 하는 것들이 지극히 제한적이잖아요. 이거를 공교육화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데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니까 혁신파크 같은 공간과 기존의 인프라가 있다면 이거를 이제 연동하는데 연동이 안 되죠. 왜냐면 그런 비교과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은 돌봄이나 아니면 그냥 과외 아이들 시간 때우기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례라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느냐.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운영위원회들 혹은 마을학교 혹은 청소년 공간 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울 그 은평구니까 서울 혁신파크인데 영등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청년들이 그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지원해주는 그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연동시키기가 쉽겠죠. 마을교육 공동체로 공동체 하나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 공동체가 있고 그걸 하나씩 걸 수 있는 걸개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미 하고 있는 일자리, 도시재생, 무슨 뭐 복지사업, 그 다음에 뭐 평생교육 이런 것들을 총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마을교육 공동체도 거기에 이렇게 연동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시범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지자체가 풀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간을 확보하는 건 지자체죠. 거기다 컨텐츠를 넣는 건 지자체가 못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있는 것들을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부수적인 거 말고 학교교육과 그러니까 학교교육 내지는 정규교육과정과 연동이 되면 학교 밖 교육의 공교육화는 가속화될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면은 그냥 부수적인 겁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아이 청소년들이 그래서 몽실학교에서 혹은 저 모두의 학교에서 뭐 했는데 일요일날 토요일날 하는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좀 더 확산되고 체계화되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움, 일단은 정규의 배움이 돼야 돼요. 마을교육 공동체. 그런 취지에서 학교교육과의 연동이 필요한 거고 중기는 뭐 네트워크이고 또 지역사회 있는 시민대학과의 연계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공간의 거버넌스 얘기는 오늘의 그 주제는 아니지만은 거버넌스를 논의하다 보면 이 동단위 거버넌스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읍면 동단위. 그리고 아까 이 양문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그냥 생활권 교육하고 아마 연동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과 연계 강화, 홍보 강화 등을 이제 제안하면서 은평 배움부를 마감했었고 오늘 얘기도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